이번 주에 우주항공 못지않게 에너지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브로드컴 CEO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병목 현상은 하드웨어 쪽이 아니다. 결국에 나중에 전력 쪽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브로드컴의 CEO님도 전력기기와 마지막에 구리가격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쏟아지는 한 주입니다.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간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진출 속도 어디쯤까지 왔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분명히 수면 아래에서는 움직임이 많아요. 지금 이제 원전 부지 재활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홀텍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계약까지는 된 것 같은데 우리 업체 쪽으로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거기는 하게 되면 현대건설이 합니다. 현대건설. 결정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기기 관련해 가지고도 글로벌 업체들 가운데서 주기기를 제대로 납품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돼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요. 요즘 BHI 핫하잖아요. 핫하죠. 뭐 왜 핫한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거 역시도 그쪽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다 망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거의 과점 체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 사이즈가 작은 데다가 이제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 확장이 가능한 이제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주가 핫하게 나오고 있고 원전주가 왜 못 가고 있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지금 못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 이제 올해 워낙에 상반기에 그 두산에너빌리티가 핫하다 보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이게 누워 있네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이번에 올라간 거는 현대건설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BHI가 급등하고 있죠. 또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지지부진했었던 한전기술 이 주식조차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개별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우진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격하게 오라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원전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 관련된 이슈 관련해 가지고는 체코는 우리가 본계약을 했어요. 발주 나오면 돼요. 그럼 발주 우리나라 한수원이 했는데 그거 누구한테 주겠냐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도 6개월 내에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튀르키예 원전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수주해도 좋고 한국이 수주해도 좋아요. 어차피 로열티 받을 테니까.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이 방해자는 아닐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그거 수주하게 된다 그러면 뭐 한수원이 엄청 큰 수혜를 본다 이게 아니라 결국 주기기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또 납품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 건설사가 짓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예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눈에 지금 딱 보이는 계약이 왜 안 나와 그러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엑스에너지인가요? 거기서 지금 그 뭐 저는 이게 뭐 이런 계약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지만 단계. 뭐 무슨 뭐 예비 계약 뭐 이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사실 여기도 그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도 SMR 짓는데 그 주 벤더가 어차피 들어가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리고 엑스에너지가 아마 DLENC였나? 아마 제가 기억하긴 그런데 거기가 아마 그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나라 주요 업체들이 지금 벤더로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것들 많잖아요. 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테네시강 쪽의 TVA사와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SMR만 72기. 그거 다 지금 사실은 주 벤더가 두산에너빌리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 그 벤더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식이든 참여하는 거는 기정사실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 빅테크 CEO들이 원전 쪽 지금 투자하거나 계약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만큼 전력난이 있고 미국의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간소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서포팅 해주겠다는 것도 나오고 에너지부 장관도 그 자기네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의 대부분은 원전에 투자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하고 일본에서 자기들 말로는 투자고 우리는 사실은 억지로 갖다 바치는 듯이 하는 거지만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이 원전에 들어간다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 자꾸 한수원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보시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 그 부품이라든지 건설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건 어차피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거는 길지 않은 시간에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주가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고민하실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미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신고가 트라이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조바심을 내시는 것보다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게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뭐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시면 전력난이에요, 그냥. 네. 근데 전력난인데 이 전력난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여기가 전력 노후화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AI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아마존 이런 애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원전 쪽에 투자를 하거나 계약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대형 원전이 됐던 SMR이 됐던 계속해서 확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밑에 밸류체인처럼 언급이 돼 있지만 지금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다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쪽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원전주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원전을 포함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건 팩트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원전으로 압축을 해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 차트를 보니까 현대건설, 삼성물산은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 여러 테마 쪽보다는 이렇게 수주잔고 그리고 이제 기술력, 이제 턴키를 가지고 뭔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원전주를 보면서 지치는 건 두산에너빌리티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한번 봤기 때문에 혹은 BHI의 변동성을 최근에 지금 느끼다 못해 너무 이제 지치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으로 좀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기기 기업들이 여전히 강세지 않습니까? 뭐 전력기기라 해봐야 세 기업밖에 없지만 HD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LS엘렉트릭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이사님이 보시기엔 이들을 만약에 나름의 순위를 한번 정해본다면 어느 기업이 지금은 가장 좋을 거고 그렇게 또 생각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네. 이게 이제 딜레마가 시총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회사에 대해서 뭐 추천을 먼저 하는 뉘앙스가 돼버리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언급을 좀 드리곤 했는데, 요거 전에 우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못 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제가 8.15에 나와가지고 처음에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면, 작년에 수급으로 봐서 되게 특이한 원전주가 하나 있다. 그게 뭐였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17,000원에서 24,000원까지 4,800만 주를 외국인이 순매수했다. 주가 안 간다. 왜 이럴까? 그거 한번 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근데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 그거 아마 누적으로 보세요. 한 800만 주 이상이 순매도예요. 근데 외국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수급의 주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것도 800만 주 이상 순매도가 됐던 게 최근 3개월 이내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꼬였죠. 꼬인 거죠. 네. 반면에 현대건설 한번 보시면요. 올해 연간 순매수가 기관하고 외국인 다 나오는데 최근 한 달 한번 순매수를 보시면은 그쪽은 수급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 팁을 제가 그냥 내가 두산에너빌리티 상반기에 좋았으니까 그것만 봐야지가 아니라 전체 수급 같은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틀리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지금 현재는 뭐 이 3사 말고 또 고압, 초고압 쪽으로 가면 일진전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압, 중저압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산일이 또 있잖아요. 그것까지 놓고 보시면 어차피 전력난과 맞물려 가지고 가는 쪽은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수급을 한번 보시든 아니면 차트의 어떤 이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가지 더 또 궁금한 거. 지금 이제 전력 이야기하면 우리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또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때문에 2차 전지가 하루는 또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이사님이 보시기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끼어들 틈이 많아 보이시는지요? 일단 그 배터리 쪽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부터는 중국산이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관세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또 그만큼 또 양산의 준비가 갖춰졌냐를 놓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또 좀 약간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LFP로 라인 전환도 하고 있고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ESS를 NCA로도 계속 하면서 수주도 받고 있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저는 저기 ESS는 분명히 모멘텀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멘텀이라는 게 그 펀더멘탈의 근본적인 변화를 준다기보다는 네. 2차 전지의 어떤 바닥을 확인시켜주면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성은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자동차,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AMPC를 받아도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기가 홀로 독식을 하게 되고 그 셀들을 모아가지고 모듈화 시키고 그거를 캡을 씌워가지고 아예 제품을 만들어서 낼 때는 가격이 또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회사의 수익성은 좋게 하고 또 AMPC하고 연결이 되는 회사는 또 배터리 셀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수주하고 연결되는 거 역시 또 셀 업체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제 ESS 본다 그러면 셀을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네. 그리고 니켈 쪽도 수익이 괜찮다라고 그렇죠. 에코프로 쪽에서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러면 핵심 광물 쪽으로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ESS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셀 업체. 셀 업체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광물과 연관이 돼 있는 회사는 작은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리튬 그렇죠. 쪽 관련된 그렇죠. 회사라든지 또는 이제 니켈 쪽에서 회사가 얘기하는 정도의 어떤 수익성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건 수익성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 효과를 통해 가지고 자회사 수익성까지 좋게 만들어준다고 했을 땐 에코프로 같은 주식도 그렇죠.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철저하게 핵심 광물하고 ESS 쪽 그 두 개인데 ESS 내에서도 레버리지를 보려면 작은 회사를 봐야겠지만은 그건 아마 수익성이 생각처럼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신다 그러면 셀하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2차 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륵인 것 같습니다. 안 갖고 있으면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이제 올라갈 만해서 투자를 하면 또 귀신같이 빠지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ESS를 보시려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라 함은 일단 셀이 1순위 그리고 이제 2순위로는 역시나 최근에 니켈 그리고 이제 코발트, 리튬 가격, 광물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쪽을 좀 보시라는 의견까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